네, 정치권 소식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덕 미주 한국일보 서울뉴스 본부장, 이지수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건 뭐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는 장관 가는 장관인데요. 오는 장관 가는 장관 유은혜 교육부 총리 지명자와 네. 가는 김상곤 교육부 총리가 만났어요. 네. 일단 오늘 뭐 아마 당정청 회의 때 만나서 이제 악수를 했다고 하죠. 예. 아마 이제 김상곤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섭섭했을 심정이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사실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사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좀 이 시민단체와 또 전교조의 요구, 또 청와대의 요구 이런 속에서 좀 샌드위치 신세가 됐어요. 어쨌거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교육부총리가 하는 기관 중에 뭔가 결단을 내린 게 없어서 왜냐하면 예. 다들 뭐 공론화위원회 넘어가고 사실 그때 여론들이 그리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질책성, 좀 경질성 인사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유은혜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또 각별한 또 인연이 있는 예. 반면에 한편에서는 또 이제 너무 또 전문성과 좀 경험이 부족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예. 이게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부총리 직급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사실 이 난제, 좀 뭐 누구와도 풀 수 없는 이 교육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솔직히 듣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국회의원 출신이고 교문 일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실무 경험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조금 나눠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유은혜 의원을 이제 우리 국회에 취재할 때 자주 뵀는데 예, 예. 부대변인, 대변인, 원내대변인에서 한 대변인을 한 꽤 오래 하셨어요. 10번 예. 가량을 했어요. 부대변인까지 예. 합쳐가지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경험이라면 경험이고 그다음에 국회 교육위원을 6년 가량을 했죠. 네. 오래 하신 거죠, 사실. 오래 한 대선 거죠. 의원인데. 이제 대선 의원 치고 그 정도면 거의 이제 거기에 주로 한 건데 예. 그런 과정에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교육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게 이제 청와대 설명이고요. 또 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또 학부모로서 예. 많은 경험을 하면서 많은 걸 또 느꼈다라고 하는 이런 일남 점들이 일녀의 이제 엄마이기도 하죠. 예, 그렇죠. 네. 일남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제가 고3의 학부모인데 이제 고3 학부모가 되니까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학부모들이 교육 정책의 최고 전문가긴 해요.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은혜 의원은 우리 이현종 의원께서 잘 알겠지만 현장에서 보면 대변인 중에 가장 기자들한테 친절한 맞아요, 맞아요. 우리 소통을 잘하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그런 능력이 있고 나름대로 정무적 감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의 어떤 경험, 정책 예. 경험이 거의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동안 또 논란이 됐던 것들이 좀 추진한 것 중에 논란이 된 것들이 좀 있어요. 어허. 비교사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거를 법안을 처리했다가 또 현장 교사들이라든가 또 그 교사 임용을 또 추진을 바라는 예. 교대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그걸 처리한 적이 있거든요. 법안을 아하, 했다. 예, 그것도 예. 있고 그다음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교육 금지를 추진해가지고 이건 학부형들이 다수의 뜻은 좀 영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예. 이런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전문성에 대한 좀 논란이 되면서 지금 청와대 이제 반대 철회 청원까지 예. 이제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청원 게시판에 지금 올라오는 내용들이 지명을 철회해달라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뭐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법안 발의했던 거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과 조금 얽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그 당시에 부분도 있지 법안 않습니까? 발의를 했을 때 이제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했음에도 예. 불구하고 네. 계속 발의를 추진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반감들을 예. 사는 어떤 계층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현장 경험이 있었더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좋은 분명히 후보자가 됐었을 텐데 그렇지 예. 못한 것만큼은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현장 경험도 중요하지만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상황이 많이 그렇죠. 놓여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대선 캠프에서 같이 대변인으로 근무했었을 때 경험을 예. 보면은 예, 저도 있었었고요. 유은혜 의원 같은 경우 정말 합리적이고 가장 중요한 장점은 정말 포용적입니다. 예를 예. 들어서 당내에서도 유은혜 의원을 나쁘게 표현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걸 봤었을 때 뛰어난 정무적 감각 이런 것들을 잘 살리고 한다면 교육부 장관도 원활하게 수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뭐 우리가 역대 사실 교육부 장관이라는 게 섣불리 하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욕을 안 먹은 분들이 수가 없을걸요, 없는 정말 아마. 예. 정부 부처 중에는 교육부 장관이 아마 가장 뜨거운 그렇죠, 감자인 예. 자리이기 때문에 잘해도 믿져야 본전인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역대
성공한 교육부 장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 교육부 장관이라는 게 어려운 어떤 측면에서는 자리예요. 정적으로 상당히 위험이 있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제대로 수행할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은 일단 굉장히 좀 날을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장관과 여성부 장관을 민주당의 여성 국회의원을 예정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떤 교육이나 여성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아니고 여당에 이미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국가 인재를 폭넓게 등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뭐 별 글들이 다 올라오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장관 지명을 놓고 글이 좀 많이 올라온 건 좀 이례적이긴 하거든요. 청원 철회를. 그렇죠. 이 교육 문제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습니까? 예. 전교조는 전교조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그렇죠. 또 실제로 어떤 이익단체, 그 학원은 학원대로 등등 엄청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상대 반대편의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과연 국민 전체의 이익과 예. 그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한 것은 사실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예. 사실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도 당시에 정말 강단 있게 했다고 하지만 이해찬 세대라는 여러 가지 불명예를 낳았잖아요. 예. 맞아요. 이해찬 대표도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부총리를 뭐 공부 안 해도 그냥 뭐 하나만 잘하면 대학 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예, 또 예. 이해찬 세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그게 나중에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면서 예. 상당히 교육의 질을 떨어뜨렸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교육부총리 자리는 굉장히 교육 철학이 좀 있어야 되는 분이에요. 예.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압력들을 좀 견뎌내면서 자신의 소신을 갖고 좀 밀어붙일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상곤 교육감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교육 공약들을 실현하려고 했지만 예. 이게 또 이해관계가 딱 엄청나게 얽히다 보니까 공론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절대평가도 하지도 못하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수능 포션은 더 30% 많게 해버리고 네. 예. 왜냐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는 이러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역할, 즉 소통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하. 미래를 바라보는 좀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이훈혜 후보 같은 경우에 본인의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 예.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정말 나중에 이 정권이 끝난 다음에 예. 그때 정말 문재인 정부가 교육의 미래를 잘 설겠다 예. 이런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유은혜 후보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6년 이상 이제 교육상임위에서 활동하고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된 게 반영된 게 아닌가. 근데 하여튼 일을 잘 해야 되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던 말이 정무적 감각을 잘 유지하면서 예. 한번 잘해보겠다 이런 말이었는데 문 대통령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라고 보고선 지명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상곤 지금 물러나는 교육부총리하고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은혜 의원과 어떤 그 정치적인 행보나 이런 것들이 겹치는 적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당내에서도 특별한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기본적인 기조는 교육 기조는 예. 아마 김상곤 물러나는 장관의 어떤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정무적 판단, 그다음에 소통, 예. 조종자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이 좀 더 강조되면서 아마 그것들이 집행될 수 있게끔 뭐 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라는 그런데 저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상곤 부총리도 정무적 감각이 없었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본인이 원했던 게 절대평가이긴 했지만은 청와대 의견을 받아들여서 중간에 어떤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교육부라는 데가 지금 한 지난 1년 반 정도를 거슬러 보면은 청와대와 현장 목소리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예. 역할이 되면서 어느 편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에 빠졌던 것도 사실이고 네. 이것이 예. 뭐 가까운 장래에 그럼 해소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는 우리도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자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거듭드리고요. 예. 이것을 현명하게 조종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적어도 100이라는 사람을 만족을 못 시킨다 하더라도 70, 80%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예. 그런 장관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성공적인 장관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 이 상황들을 봐서 지명을 했겠습니다만은
유은혜 의원하고 저기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특별한 사적인 인연이 또 있다 그러던데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 유은혜 의원은 원래 이제 김근태 돌아가신 그 예. 의원의 이제 보좌관 출신이고 예. 이제 민주당에서는 민평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서른 이인영 뭐 이런 의원들이 다 이제 민평년. 예. 사실 친문 이른바 GT계라고 했었던 그렇죠. 저희가 친문 계열이 사실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유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게 지난 92년도에 이제 아버님이 부산에서 일을 하시다가 네. 바로로 이제 순직하는 경우가 있어요. 호호. 그때 이제 유은혜 의원의 이제 그 아버님 관련된 소송을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변호사였고 아, 예. 그거를 이제 담당해서 이제 처리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 그럼 유은혜 의원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를 맡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좀 인연이 됐고, 어허.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유은혜 의원이 여러 가지 소통 능력이나 예.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당시에는 이제 각 계파를 다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특히 유은혜 의원을 빨리 우리 선대위 쪽에다 좀 내라 이렇게 특명을 내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선대위 중앙선대위 대변을 했죠. 예. 그만큼 유은혜 의원이 가지고 있는 범계파적 그런 상징성, 그걸 상당히 높이 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유은혜 그 내정자가 피감 기관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서 갑질 특혜 논란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서 도덕적 자질을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도 며칠 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피감기관으로부터 그 대접받고 하는 이런 거 이제 그 없어져야 된다. 그게 딱 맞는 사례 아니냐. 이거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유은혜 의원이 지금 교문위 소속인데 그 오호. 교문위 피감 기관이 갖고 있는 건물에 이제 입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유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없다. 입찰 거쳐서 난 이게 들어간 어떻게 된 것이다. 일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 2016년 예. 재작년이죠. 총선 때 선거 사무실을 빌렸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동네에 빌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하철역 앞에 명당으로 통하는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라는 데 사무실을 구했어요. 예. 근데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의 그 소유주가 국민체육공단인데 국민체육공단은 유은혜 의원이 있는 교육문화관광위에 그 소속 거기에 피감 기관이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새누리당의 후보도 들리는 이야기하면 거기를 하고 싶었는데 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뭐 규정상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이 공단의 규정상 여기는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데 빌려줘야 된다는데 네. 예.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선거 사무실을 빌려주는 건 안 맞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입주자별로 간판을 하나씩 달도록 돼 있는데 예. 그 당시에 선거 때 현수막 큰 현수막 2개를 달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맞아. 그래가지고 논란이 돼서 여기에 직원이 6명이 예. 징계 처분을 당하는 일까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논란이 돼서 이제 여기에서 좀 나와줬으면 하는 이런 의견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이제 2년째 정식 답변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럽니다. 하여튼 그러니까는 그런데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유은혜 의원은 저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유은혜 이제 그 의원은 적법한 어떤 그 입찰 절차에 따라서 예.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다 하면서 문제가 없는 거다 하고 있는데 아까 지금 아까 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이죠. 예. 곽상도 의원은 이제 법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곽상도 의원의 주장은 저게 김영란법 결국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피감기관을 해서 그래서 결국에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좀 더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은 계약을 했던 시점이 2016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한 2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뭐 몫이 좋은, 그러니까 몫이 좋은 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 좋은 네. 위치에 사실 아무래도, 선거사무소 개소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선거를 준비하려면 그런 곳이었고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었습니다. 예. 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한 압력을 가해가지고 뭐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랬다라고 볼 만한 정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분명히 규정, 내규 위반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 관련 시설이나 내지는 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만이 들어갈 예. 때에 비해 이제 국회의원 선거사무실이라든지 국회의원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위반된 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계약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2년 정도로 체결됐기 예.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애초부터 잘못됐다라고 한다면은 계약을 맺어주지 않았었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그걸 잘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거를 징계를 받고 이것이 규정 위반이다라고 하니까 나가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저도 치러봤습니다만 예. 근처에서 몫이 좋은 곳을 그렇게 찾는다는 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되게 어렵다면서요?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사무실을 1등 잘 안 주려고 안 그러죠. 빌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것이
흠결인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뭐 그렇게 심각한 흠결은 아니고 아니, 네.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유은혜 의원은 여하튼 정권 참신한 분이 교육부총리가 딱 됐습니다만은 김상곤 부총리는 좀 약간 섭섭하신 모양이에요. 네. 이번 인사에 대통령 초청 만찬에 안 가시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저께 이제 아마 대통령께서 이제 퇴임하시는 이번에 이제 경질 퇴임하는 장관들 초청해서 만찬을 했는데 네. 그 자리에 사실은 김상훈 부총리 안 갔다는 겁니다. 뭐 본인도 뭐 특별한 지금 사유는 모르겠어요. 뭐 일단 제가 지금 뭐 개인적인 말 못할 일정이 개인적인 있을 일이 수 있다고 있겠- 하지만 예, 예. 불참통보도 당일날 오후 2시 반에 그러니까 했다고 말이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뭐 일단 이례적인 상황 네. 아주 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뭔가 하여튼 좀 본인의 섭섭한 심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권에서 본인도 사실 어느 정도 좀 지분이 있다고 아마 판단하실 거예요. 예. 뭐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보면 뭐 비대위원장도 하고 그럼요.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교육 이제 부총리를 맡아 하는데 문제는 공약을 이제 이행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청와대 요구 자체가 또 달라지고 현실과 예. 달라지는 측면에서 이를 저질 못하다가 결국 이제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공론화위원회 결국 결론을 못 내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렇게 된 것인데 예. 저는 근데 김상곤 부총리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솔직히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부총리로서 사실은 결단력 있게 했어야 되는데 예. 어쨌거나 1년 동안 결정을 못하고 한 것 자체는 본인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또 그만큼 여론의 비난도 컸고 학부모들의 비난이 얼마나 컸습니까? 네. 그것도 돈을 얼마나 들였어요. 공론화 과정을 한다고.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인이 좀 이게 섭섭하다, 토사구팽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송영무 장관도 뭐 교체 직전까지 나는 교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인사는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본인 인사를 잘. 그러니까 뭐 송영무 장관 이제 물러나신 장관 페이스북을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예. 지난 이제 시간 동안 정말 군 개혁을 위해서 자기는 매진을 했었고 아마 마지막까지도 유임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는 정말로 최고급 비밀에 속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예.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결국은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번 것 같은 경우에도 예상 밖에 이제 그 분들이 지명된 경우도 있고 이런 걸 봤었을 때 아마 송영무 장관도 이제 거기에 해당하지 않나 예상하지 못한 분 중에 하나에 해당하지 않나라는 뭐 예측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 지금 아직도 또 한 분 정도가 더 입각할 거다. 맞아요. 교체가 추가 될 개각이 거다. 있을 뭐 이런 거다라고, 말이 예. 있는 걸 봤었을 때 또 어느 자리가 또 교체가 될지 이런 부분은 좀 뭐 아직까지는 뭐 섣불리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예.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인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극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만큼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얘기도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싱크탱크 사무실에서 도망갔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표현 되게 불쾌해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뛰어가시는 모습이 빠른 공개가 걸음으로 말없이 계단을 내려가 네. 이렇게 표현을 빠른 걸음으로 말없이 계단을 내려가는 그 영상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예. 그거 다시 한번 좀 보시죠. 오늘날 대한민국이 당면한 시대적 난제를 독일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자 합니다. 대표님 빨리 들어주십시오. 대표님 뭐 죄 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반갑고 아니 이 영상이 나가게 되면서 안철수 네. 전 대표는 왜 도망을 갔을까 이런 게 또 화제가 좀 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도 대권을 이제 소망하는 사람이 네. 도망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는 부분 예. 이거에 대한 불쾌감이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처음에 만나서 당황스러워서 이제 그랬던 건데 그래서 이제 뛰어갔던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거고요. 어떻든 그날 지금 현재 이 최근 이제 그 인터뷰 조선일보 등의 인터뷰에 따르면 진짜 뭐 한두 달 그 계약 마포의 사무실에 계약 기간이 예. 남아 있어서 사무실에서 독일어 공부 등을 하기 위해서 있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또 박주원 전 최고위원하고 그쵸. 예. 만나고 있었죠. 근데 아마 그거를 알고 기자가 찾아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뛰어가는데 참고로 안철수 전 대표 제가 또 만나보고 그랬습니다마는 평소에 그 러닝머신이라든 걸 많이 뛴대요. 그리고 동네에서 이 마라톤 같은 것도 가끔 하면서 작년에 그 단거리 마라톤 같은 데 출전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굉장히 잘하시는 걸 저희들한테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다음 평소 실력이 발휘돼서 사고가 좀 뛰어다니면서 뭐 다른 문제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아니 근데 좀 대선까지 나오셨던 분이고 대통령을 바라보셨던 분인데 기자한테 사실은 저 모습을 보고 많은 이제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정치인이 저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사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본인도 뭐 약간 뭐 미숙했다라고 얘기를 예,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만은 정치인과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와 입술과 관계로서 서로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예. 아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언론 앞에서는 떳떳한 모습으로 예. 설사 할 이야기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이번 기회이 아니라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당당한 모습으로 나왔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마 예상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어떤 당황하셨겠죠. 예. 당황한 가운데 이제 나온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저 모습 자체가 좋아 보이지는 않았고 그 당시가 마침 독일로 가겠다라고 한 시점으로부터 한 40일이 지난 경과 예. 상황이어서 또 많은 또 오해, 네. 해석이 또 나는 그렇죠.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